자, 우리가 오늘 어디 하냐면 75페이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세윤이 앞장 열어봐. 앞장으로 가봐. 안 했네? 오늘 클리닉은 선생님이 할 거야. 알았지? 그 정리하고 그리고 최대한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자, 오늘 이 시간에 어디 나가냐면 이 단원이 다 매듭이 지어집니다. 매듭이 지어지고 이건 75페이지에서 또 들어가고 내일이다. 내일 면적이야. 내일 면적을 나가고 내일 면적을 나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번 더 나가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면 진도가 다 끝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화목토반은 아마 화요일 날부터 교재가 바꿔질 것 같고 월수금반은 수요일 날 교재가 바꿔질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내일은 뭐가 되냐면 내일은 몇 시에 하냐면 학교에서 된 학생은 어쩔 수 없이 오고 안 된 학생은 내일까지는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알겠죠? 내일은 이 시간으로 옮겨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 시간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일은 평소하고 똑같이 1시에 알았지? 1시에 자기 학교가 실시간 수업이 있어서 한다면 못 올 수 있겠지?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영상을 제가 저녁 늦게라도 보내줄게요. 알겠죠? 자, 한번 봐봅시다. 28번. 28번에 내용 설명을 적을 게 없고요. 28번에 1번과 2번이 있는데 2번 문제는 이렇게 얘들아 2번 문제는 이렇게 두 줄로 딱 풀어서 풀지 마세요. 왜 선생님 2번 문제는 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지저분해요. 알겠죠? 선생님이 봐도 지저분해. 그래서 어려워서 못 풀게 하는 게 아니라 산수가 너무 지저분해. 알았지? 그래서 다른 문제로서 그건 정리되니까 그 문제 뭐 풀고 싶으면 푸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막 풀지 말라 했으니까 안 풀어도 상관없는 거고. 자, 28번 몇 번 보냐면 75번. 자, 위에 제일 왼쪽 상단 부분에 타이틀을 한번 봐볼까요? 정족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어떠한 공식이 오늘 이 시간에 공식 하나만 배웁니다. 알겠죠? 자, 만약에 하나의 함수 fx가 주어졌는데 그 함수 fx가 뭐로 주어졌냐면 정족분 값으로 주어졌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정족분으로 만들어진 함수. 오케이? 자, 그럼 그 말이 무슨 이야기냐? 한번 보겠습니다. 28번에 1번만 풀 거예요. 1번 문제는 함수 fx가 얼마가 되냐면 x의 3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얼마 4. 자, 우리 친구들 어디를 한번 펴보냐면 자, 정족분의 공식을 만약에 혹시 사진을 찍었는데 그 공식을 적은 학생은 뭐가 되면 그 공식 앞에 있는 부분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안 적어져 있는 학생은 핸드폰을 열어야죠. 찍은 거. 알겠죠? 정족분의 성질.
자, 정적분의 성질을 적은 학생은 두 번째 성질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성질이 4개인가 5개인가 있는데 두 번째 성질이 2개 적혀져 있을 거예요. 제 기억에. 맞습니까? 없으면 핸드폰 옮겨 적어야지. 그래서 하인이 다 옮겨 적어가지고 책 보고 있잖아. 자, 거기 보면은, 자, 칠판 봐봐. 우리가 그 성질에서 제가 알려준 게 이거 있습니다. 자, 성질에서 2번을 보면, 종족분은 아래 끝과 위 끝의 값이, 상수이면, fx가 뭔지 모르겠지만, 1차, 2차, 3차, 몇 차인가를 떠나서, 이거의 부정족분을 구해서, 상수 1을 집어넣어서 상수 0을 집어넣은 걸 빼면 그 결과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상수가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종족분 값이 있네. 근데 이 종족분 값은 도대체 뭐지? 아래 끝과 위 끝의 값이 이건 하나의 상수니까 요게 종족분의 값이 하나의 상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수예요. 그래서 타이틀 자체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함수 fx는 이렇게 주어졌어. 근데 함수 fx가 무슨 값으로 주어졌습니까? 정적분 값으로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타이틀이 정적분으로 주어진 함수의 문제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우리는 fx를 구하는 게 주 목적이 되는데 fx를 내가 만약에 구하려면 이 노란색 값만 알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근데 제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 노란색 값은 하나의 상수값이니까 그 상수를 뭐라고 한다? k라고 놓자. 이걸 내가 하나의 상수 k라고 놓는다면 결국 fx는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k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자,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k야. 나는 k를 알면 이제 끝나는 거야. 맞지? 그래서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쓰냐면 이 빨간색의 값 자체가 하나의 상수 k다라는 것을 이용해 주는 겁니다. 자, 갑니다. 빨간색의 값입니다. 지금 정적분의 값 보세요. 자,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자, fx가 얼마였어? fx는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k였는데 ft는 문자 x 대신에 t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알겠죠? 그럼 ft는 뭐가 되냐면 t의 3승 마이너스 얼마 3t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k가 요게 ft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 정적분의 값 자체가 자 동그라미 이 정적분 값인데 이 정적분의 값이 하나의 상수 k하고 같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10을 우리가 그대로 써서 k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주어진 식의 값을 썼을 때 자, 어쩔 수 없이 k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의 정족분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의 정족분의 값 계산하면 4분의 1 t의 4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t의 3승 플러스 얼마냐면 4k 얼마 t 구간 자체가 0에서 1까지가 뭐하고 같다? k하고 같다. 자, 1을 집어넣습니다. 1을 집어넣으면 좌변 자체는 4분의 1에서 1을 집어 빼면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4k 그리고 0을 집어넣으면 빵빵빵 집어넣으면 0이에요. 이 값 자체가 얼마다? k하고 같다.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 3k가
4분의 3이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K는 얼마다? 4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K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내가 찾고자 fx는 자,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듯이 x의 3승 마이너스 얼마 3x의 제곱 플러스 K가 4분의 1이면 얘가 K니까 4K야. 맞죠? K가 4분의 1이어서 결국 이 상수함 값은 1이 돼서 fx가 이렇게 읽혀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만약에 하나의 함수의 값 자체가 뭐로 주어져 있다? 종족분 값으로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게, 자, 이와 같은 제일 중요한 건 타이틀이 뭔지를 알아야 해. 이건 함수 fx가 종족분으로 주어졌네. 근데 종족분인데 얘를 알아야만 fx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값을 알기 위해서 아래 끝과 위 끝의 값이 하나의 상수항이니까 이 종족분의 값도 상수니까 뭐라고 넣자? K라고 넣자. 알겠죠? 그래서 이 K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말든 이해됐나? 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2번은 뭐 안 하셔도 좋고요. 자, 그러면 잠깐만 제가 비교하겠습니다. 29번에 2번은 이 문제하고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오른쪽에 있는 0에서 1까지 t 곱하기 ft를 제가 하나의 상수항 k라고 놔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 문제를 풀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 29번의 1번과 29번의 4번과 같이 뭐가 되냐면 오른쪽에 있는 정족분의 값이 문자 x를 포함하고 있을 때야. 그렇지? 이 두 가지의 유형이 기본 유형이 되는 겁니다. 자, 29번에 1번을 봅니다. 함수 fx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x의 제곱 인테그랄 뭐냐면 0에서 2까지 3x 플러스 얼마 1에 얼마냐면 ft 얼마 dt가 됩니다. 자, 이쪽 판서에 있는 이쪽 문제 75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이 유형이 딱 두 가지예요. 자, 얘들아 이게 한번 봐봐. 똑같은 fx, 얘도 fx지만 얘는 그냥 인테그랄 안에 문자 t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얘는 상수항이라고 바꿔준 거야. 알았지? 근데 2번 두 번째 있는 이 식의 값은 정족분의 값 자체가 얘가 상수항인데 x라는 문자를 포함했으니까 얘가 상수가 될 수가 없어요. 한번 봐보세요. 뭐에 대해서 족분합니까? t에 대해서 족분하지. t에 대해서 족분해서 2를 집어넣어서 0을 집어넣은 값을 뺀다면 그 결과는 문자 x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상수항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주어지면 상수항이고 문자가 두 개 적혀져 있으면 얘는 상수항이 아닌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식의 값을 약간 모양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t, dt 이렇게 주고 문자 3x 플러스 1 값을 앞으로 꺼내는 겁니다. 3x 플러스 1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재봐봐. 여기까지 온다면 여기서부터의 계산이나 이 문제의 계산이나 이제 똑같이 내려가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문자가 두 개 있을 때는 문자 뒤에 있는 문자 dt가 주어졌으면 t가 변수야. 상수항 t를 제외한 문자는 전부 다 튀어나가야 해. 알았지? 이렇게 바꿔졌을 때 왼쪽으로 만약에 비교해 준다면 정족분의 아래 끝과 위 끝의 값이 상수이고 문자가 t 하나밖에 없으니까 왼쪽에 있는 1번 문제하고 마찬가지로 얘도 하나의 상수니까 뭐라고 놓자? K라고 놓자. 그러면
내가 이 식의 값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다 조그맣게 한번 적어볼게요. fx는 결국 x의 제곱 3x 플러스 1배 k가 이렇게 fx가 되는 겁니다. 얘를 k라고 놨으니까. 그치? 그래서 fx 값을 구해야 한다는 건 이제 k 값을 구하러 가는 거야.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빨간색 이 정조분의 값이 얼마였다? k였다. 그렇지? 그래서 자, 요 놈을 이제 쓰러 가는 겁니다. 자, 이걸 내가 쓰러 가면 얘는 뭐다?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t 문자의 x를 t로 바꿔주면 됩니다. t의 제곱 플러스 얼마냐면 3t 플러스 1배 k에 이거의 dt의 값이 얼마하고 같다? k하고 같다. 이렇게 됐나? 자, 이때 만약에 이거의 정조분의 값을 정리합니다. t의 제곱 3분의 t의 3승 플러스 얼마냐면 요거 한번 잠깐 봐주실래요? 자, 3kt 분배하면 얼마가 될까? 2분의 3k의 t의 제곱 플러스 k 부정조건은 얼마? kt 이렇게 되겠죠. 됐나? 그래서 이거의 정조건의 값이 0에서 2까지 이게 얼마하고 같다? k하고 같다. 자,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얼마? 8. 2를 집어넣으면 2하고 4 약분하면 2, 3은 6k. 6k인데 2k를 더하니까 8k. 그 다음에 0은 집어넣어 봤자 0. 이것 자체가 우변 얼마? k. 그치? 자, 정리하면 7k가 마이너스 3분의 8이어서 k의 값은 마이너스 21분의 8이 됩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함수 fx는 자, k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x의 제곱 얼마? 3x 플러스 1에다가 상수와 마이너스 21분의 8을 집어넣어서 전개해주면 찾고자 f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다 똑같은 문제인데 얘는 너무 고맙게 바로 문자가 t밖에 없기 때문에 k라고 치환을 하는 거고 2번 문제는 x라는 문자가 섞여 있으면 x가 튀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아래 끝과 위 끝의 값이 상수여서 이 정조분이 상수가 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유형이 75번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찍어 놓을 학생은요, 한번 찍어 놓으시고. 자, 우리 친구들 76페이지는요. 76페이지는 어제 시간과 오늘 시간의 표시입니다. 거기는 아예 별표를 하세요. 그래서 별표를 하는데 31번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모든 문제가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31번 문제는 더 중요해요. 성현이 어제 선생님이 영상 보내준 거 보고 왔어? 자, 정조건인데 그 정조건을 한번 공식은 없습니다. 공식은 없고 앞전 시간에 배웠던 우리 이거 배웠었죠. 정조건으로 주어진 함수의 미분. 그래서 제가 미분하는 것은 3개를 알려줬었지. 근데 1번과 2번, 3번도 다 보여줬잖아. 증명까지 해줬었는데 1번, 2번은 눈에 보이지만 3번은
주어진 시간 안에 3번을 유도할 수는 없다겠어. 그래서 3번은 이유 불문하고 보여줬으니까 무조건 뭐하여라? 암기하여라. 그죠? 그걸 오늘 쓸 거예요. 자, 30번에 1번 문제가 된다. 자, 1번 문제는 함수 fx가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자,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1에서 x까지 ft 얼마 dt야. 그런데 x의 4선 플러스 x의 3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2ax야. 자,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문제는 무엇을 구하여라? f1을 구하여라 라는 이야기야. 자, 이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적분을 공부했을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한 거 있었죠? 어떤 문제가 되든지 간에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문제 자체가 처음 볼 때는 다 어렵게 느껴져. 그런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쉬운 문제가 되니까 30번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어려운 문제 자체가 아니야. 31번이 좀 어렵지. 자, 이거 한번 봐볼게. 결국 f1을 구해달라는 것은 fx를 구해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fx를 구해야겠는데 봐봐 얘들아. fx를 구해야겠는데 자, 내가 fx를 구하려면 자, 이 인테그랄을 없애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fx를 구하려면 이 인테그랄 적분기호를 없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 미분을 해야 한다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런데 습관적으로 미분을 하기 이전에 잘 봐요. 어떤 만약에 하나의 정조건이 있을 때 이 정조건에서 반드시 꺼낼 수 있는 식이 하나 있어. 그건 습관적으로 꺼내야 해. 뭘 꺼내냐면 정조건은 아래 끝과 위 끝의 값이 같으면 정조건의 값은 항상 0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조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사용하든가 사용하지 않든가 꺼낼 수 있는 식이 하나 있다. 그래서 그 정조건에서 꺼낼 수 있는 식은 아래 끝과 위 끝의 값을 맞춰버리면 식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자, 이 식에서 등식의 양변에 x 대신에 1을 제가 집어넣을 거예요. 선생님 왜 x에다 그 많은 수 중에서 1을 집어넣습니까? 아래 끝과 위 끝의 값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이도 스킬로 자고 있어요. 자, 아래 끝과 위 끝의 값을 맞추기 위해서 1을 집어넣습니다. 자, 1을 집어넣으면 정조건에서 아래 끝과 위 끝의 값이 같으면 정조건은 얼마야? 0. 자, 0이다. x에다 1을 집어넣습니다. 1 집어넣으면 1, 2 마이너스 얼마? 2a예요. 그래서 정조건에서 아래 끝과 위 끝의 값을 맞추면 이와 같이 미지수의 값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알았지? 자, 그리고 나서 뭐 하자? 양변을 미분해 주면 됩니다. 딱 이 두 가지만 해주면 돼. 자, 양변을 제가 미분할 거예요. 좌변 미분합니다. t 대신에 x가 들어가야겠네. 어제 미분했더니 좌변은 fx. 자, 우변입니다. 미분하면 4x의 3선 플러스 3x의 제곱. a가 1이야. 1이면 마이너스 2x야. 미분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fx가 이렇게 읽혀져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f1 값을 구하여라. 1을 집어넣으면 그 결과는 얼마다? 5다. 이렇게. 그러니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기억을 해야 할 게 이거야. 중요한 건 문제 유형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이기 때문에 잘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아, 이 문제? 그럼 뭐야? 아래끈 위끈 맞춰야 하네? 그리고 뭐해? 미분하자. 그러면 무조건 fx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알겠지? 그걸 꼭 기억해라. 오늘 무학 가는 동안 학교 수업했었나? 정상 수업? 오늘 실시간 수업했나? 온라인 수업? 세연이는 온라인 수업? 자, 3에서 x까지 ft 얼마? dt. 자, 이런 정조분의 값이 있을 때 f2를 구하여라. 자, 간다. 여기만 먼저 잘 보면 돼. 자, 여기다 2번 문제 풀고 31번은 오른쪽에 딱 풀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딱 끝나면 오늘 이 시간에 배울 내용 한 가지. 알겠죠? 근데 공식도 한 줄밖에 없어요. 자, 그거 배우면 오늘 진도가 다 끝날 겁니다. 자, f2를 구해, fx를 구해. fx 자주 우리가 연습이 되면 우리 선생님이 뭔가 하나를 꺼내나가던데 정조분이 나오면 아래 끝과 위 끝의 값을 맞춰 나가라던데 그래서 x에다가 기계적으로 3을 집어넣는 겁니다. 알겠죠? 10을 꺼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x에다가 3을 집어넣어요. 3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3 곱하기 f3이고 우변 들어갑니다. 자, 3 집어넣으면 약분돼서 19, 29, 18. 그래서 3, 3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f3은 얼마다? 6이었다라는 하나의 식이 꺼내지는 겁니다. 됐나? 자, 그리고 나서 뭐 하자? 자, 그리고 나서 왼쪽하고 똑같이 뭐합니까? 미분을 할 겁니다. 자, 미분할 거예요. 왼쪽 미분하면은 곱미분. 알았지? 곱해졌으니까 앞에 건 미분하면 1이니까 fx 플러스 앞에 것 적어주고 뒤에 것 미분하면 프라임 x. 우변 미분합니다. 3 튀어나가면 2x의 제곱 플러스 이건 미분하면 t자리에 x가 들어가네. 얼마? fx. 아, 이렇게 양변을 미분해 놓고 보니까 이 fx하고 이 fx는 없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양변을 x로 약분해 버리면 도함수의 값 자체가 2x가 되네. 아니, 나는 fx를 찾아야 하는데 도함수가 주어졌어? 그래도 찾을 수 있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적분하면 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c. 됐어요? 자, 이제 c값을 찾아야 하면 fx가 나오는 거지. 자, c값을 찾기 위해서 아직 안 쓴 식이 여가 있네요. f3이 얼마야? 6이었죠? 자, 3 집어넣으면 굳이 6이 돼야 하니까 c는 얼마를 가져요? 마이너스 3. 그러면 fx가 나오죠? 그지? fx가 나왔을 때 f2 값을 툭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봐봐 얘들아. 똑같아. 아, 이 정조분이 주어졌어. 아래 끝, 위 끝 맞추기 위해서 1 집어넣고 아래 끝, 위 끝 맞추기 위해서 3 집어넣고 그 다음에 미분하고.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조분으로 주어진 함수의 미분은 가장 큰 형태의 문제가 이 세 가지 스타일. 알았지? 그런데 가장 많이 학생들을 가장 괴롭히고 다음에 복잡하게 어렵게 보이는 문제가 31번 문제입니다. 자, 31번 문제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x 마이너스 얼마 t ft dt
자, 이거의 정조분이 x의 3승 플러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얼마 2야. 이때 뭘 구하여라? f의 마이너스 1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죠. 자, 봅니다. 얘들아, 자, f의 마이너스 1을 구해달라는 것은 fx를 구해달라는 거야. 자, 빨리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어제 배운 공식 중에서 세 번째 공식이에요.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x-t ft 얼마 dt 이 정조분을 미분하여라. 와, 이 식을 미분해달라는 거야. 시험 시간에 이걸 계속 정의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걸 유도해 줬었죠. 그리고 이유 없이 암기하라고 했죠. 이거 뭐야? 미분하면 a에서 x까지 얼마야? t 곱하기 ft 얼마 dt가 좌변에 있는 정조분의 값을 미분한 결과다. 알았죠? 그래서 이건 너무나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암기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간다. 자, 왼쪽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정조분이 나오면 이유 불문하고 아래 끝과 위 끝의 값을 맞추는 거야.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를 제가 집어넣을 겁니다. 똑같이 지금 노란색 집어넣은 거 있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아래 끝, 위 끝의 값이 같으니까 0.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나와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식이 성립됩니다. 맞아? 자, 왼쪽 두 문제도 아래 끝, 위 끝의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뭐 했습니까? 미분을 했습니다. 자, 얘들아 봐봐. 미분할 거야. 좌변값 자체를 미분하면 a 자리에 단지 누가 있다?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죠. 자, 미분을 했습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t 곱하기 ft dt. 자, 좌변 미분하면 얘야. 우변 미분해서 얼마야? 3x의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b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은 미분을 했는데 아직도 인테그랄이 안 벗겨지고 있어.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위에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봐. fx를 구해달라는 이야기네. 에이, fx 구하려면 우리 선생님이 뭐 하라겠어? 무조건 아래 끝과 위 끝의 값을 맞추라고 하더라. 자,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좌변은 0, 우변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0이어서 꺼낼 수 있는 식은 2a 플러스 b는 얼마다? 3이라는 이 식이 나오겠다. 됐나? 그래 놓고 다시 한번 뭐 하자? 미분을 하여라. 자, 미분합니다. 자, 미분하면 좌변을 미분하면 t자리에 x가 쑥 들어가니까 x 곱하기 얼마? fx는 우변 미분하면 6x 그 다음에 미분하면 얼마야? 2a가 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요게 지금 뭔가 틀렸죠? 요게 선생님 적어준 공식에 요 t 있어 없어?
제가 적어준 공식에 t 없죠? 있나? 뭐? 어제 유도했을 때 t 있었는가 한번 봐봐. 어제 유도해 줬던 식에 t 없죠? 없죠. 저 잘못 적어줬어요. 요 t 지우세요. 요거 공식에서 지우세요. 죄송합니다. 자, 얘들아,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지? 이해됐나? 그러면 내가 이 식을 미분하면 fx, 미분하면 6x 플러스 2a, 이 두 식 연립방정식 풀면 ab 나와 안 나와? 나오죠? ab 나오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fx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 식의 값을 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미분을 몇 번 한다? 2번을 해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한 번 이 식을 보고서 아래끈 윗끈 맞추고 미분하고,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보니까 다시 인테그랄이 또 씌워졌어. 그래서 또 아래끈 윗끈 맞추고 또 미분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왼쪽은 미분을 한 번 하지만 오른쪽은 미분을 몇 번 한다? 2번 해서 미지수를 읽어내는 겁니다. 하여튼 이해되니? 그래서 3번 문제를 좀 수정해 주세요. 공식을. 제가 저 시간에 잘못 적어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자, 32번과 33번이 있는데, 오늘 공식은 한 가지. 자, 32번과 33번은 공식이 아니고, 34번을 풀기 위해서 공식을 하나 제가 설명해 줄 겁니다. 자, 얘들아. 자, 여기 설명까지 해주고, 선생님이 잠깐, 봐라. 번호가 몇 번이니? 내가 번호 적어준다면 7번이라고 적어주면 되나? 유나야, 몇 번이라고 적어졌어? 거기 그 번호가? 자, 번호 보겠습니다. 맞추세요. 번호는요. 자, 내용 자체가 이거다. 자, 정족번호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입니다. 함수의 극한. 자, 봐봐. 정족번호 정의된 함수를 이 문제는 미분하는 문제고, 이제 정족번호 정의된 어떤 하나의 함수가 정족번호 줘진 거야. 그거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정족번호 정의된 함수의 극한을 제가 공식을 유도할 거예요. 그러면 딱 보면 답이 한 줄만 툭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 그런데 우리 친구 꼭 기억해야 해. 잘 봐요. 만약에 유도를 못한 학생은 만약에 이 문제가 공식을 써서 풀 수 있을 문제가 나오고 유도해서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여도. 근데 공식을 써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는 100문제에서 한 문제밖에 비율이 안 돼요. 나머지는 유도해야 해. 근데 유도하는 것은 어느 문제가 되든지 간에 유도하는 건 딱 두 줄이면 끝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암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 결과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아시겠죠? 자, 모양을 한번 가본다. 식은 딱 한 줄밖에 안 나옵니다. 공식이. 자, 모양 한번 봐봐. 유도까지 해줄 거야. 리미터 x가 a로 갈 때 얼마냐면 x-a분의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얼마 dt 이거의 정족분의 값을 구하러 갈 겁니다.
자, 정조건을 구해야 하는데 이 결과를 우리가 암기를 한다면 잘 봐봐. x, x, x 세 개가 똑같죠? a, a, a 결국 이겁니다. xa, xa, xa 똑같지? 자, 결과를 제가 지금 유도해 줄 거거든요. 결과를 적으면 정말 쉬워. 여기 있는 T자리에 아래 끝 A를 쑥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야. T자리에 A를 집어넣어 버리면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정조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인데 이 극한 문제가 100번 나오면 공식을 쓰는 것은 한 번. 알겠죠? 나머지 99번은 이 두 줄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학생들이 유도하는 것 자체가 싫어. 그러니까 맨날 공식만 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유도가 안 돼서 문제를 틀리고 오는데 우리 친구는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봐봐. 자,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아셨죠? 자, 이거의 극한을 제가 구하러 갈 거야. 극한을 구하려면 뭐 해야 해? 분자, 이 정조분의 값을 계산해야겠네? 자, 정조분의 값을 계산합니다. 인테그랄 ft. ft의 부정조분 중에 하나를 뭐라 하자? 라지 ft 플러스 얼마 c라고 하자.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줘야 할 것, 이 식을 뭐 한다? 미분하면 얘가 나오네? 알죠? 이 식을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부정조건을 얘라고 한다면 이 주어진 식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모 봅니다. 다 끝났어요. x-a 분자 봅니다. 봐봐. 이거의 정조분이야? 그러면 이거의 부정조분을 구해서 위끝 집어넣어서 아래끝 집어넣은 값을 빼줘야겠죠. 근데 어차피 cc는 없어지지. 위끝 집어넣어서 아래끝 집어넣은 것을 빼주세요. 맞나? 이게 지금 정조분 값이야. 오케이? 이렇게 정조분의 값을 딱 바꿔봤더니 분모의 항이 두 개인데 위아래가 똑같아 버리네요. 위아래가 똑같으면 뭘 의미합니까? 뒤에 있는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얘가 되겠네. 근데 라지 F를 미분하면 못 나왔어. 스몰 F가 나왔죠. 라지 F를 미분하세요. 스몰 F가 나와서 답이 얼마가 됩니다. FA다라는 이야기야. 비 온다. 우산 가져왔어? 우산 가져왔어? 비 그치면 보내줄게. 우산 가져왔어? 응? 이거 안 가져왔는데? 저 비닐 하나 줄 테니까 쓰고 가든가. 비 오네. 좋네.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 한번 봐봐. 문제는 많은 문제를 안 풀어도 된다니까. 자기가 정말 자신이 없으면 이 공식을 써서 푸는 거, 이건 이거야. 그리고 유도해서 풀 수 있으면 딱 충분한 거야. 알았죠? 근데 학생들이 이걸 잘 안 하죠. 안 하니까 맨날 이거 풉니다. 공식. 그래놓고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10명에서 이 문제를 틀린 학생의 10명에서 9명은 어떻게 푸냐면 이걸 부정조분을 구해서 이거의 부정조분을 구해서 위끝 집어넣어서 아래끝 집어넣은 걸 B로 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인테그랄 기호가 주어졌을 때 리미트가 들어있는 장소는 이 다음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 극한이구나. 그것만 캐치하면 문제를 풀 수 있어. 알았죠? 비를 즐기고 오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비를 즐기기 전에 34번의 1번 문제를 본다.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세요. 리미트. 보세요. 리미트. 봐, 시작. x2, x2, x2.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뭐야? t자리에 뭘 집어넣어라? a 집어넣어야겠죠? 그럼 그 식 t자리에 누굴 집어넣어요?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잠깐만, 이해되나? 그럼 t자리에 2 집어넣으세요. t자리에 2를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답은 f2가 될 거 아니야. 맞죠? f2니까 왼쪽에다 2 집어넣으면 값이 나와버리잖아. 잠깐만, 이해돼? 자, 일단 그럼 되는데 변형시켜야 하니까 지금 공식 쓰는 걸 연습하고 있는 거거든요. 35번의 1번 봅니다. x1, x1, x1 똑같죠? 그러니까 t자리에 뭘 집어넣어? 2를 집어넣으면 돼. 자,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의 3승이죠? 답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잠깐만, 이해되나? 이렇게 이해하면, 유도하는 과정이 이해되면 그냥 바로 집어넣어 버리면 되지. 이거 지겹지? 잠깐만요. 이건 꼭 유도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제가 다른 공식은 그냥 암기하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얘는 암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유도해야 해요. 그리고 공식도 암기하고 유도를 할 수 있다 보면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게 써지는 거지. 알았지? 3번 후에 만나자. 비구경하고 와야 된다. 우산 없는 학생 여기 우산 있어요. 우산 없네.
가지고 이게 뭔데요? 진짜 너무 슬퍼. 저희도 열심히 했는데 아직은 나갔어. 너무 많이 났죠. 급하게 어렵게 어제는 시간이 없어. 4시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뭘 사서 먹는다고 다들 쉽게 하는 건 진짜 이해 안 돼. 그것도 찍어 먹지 못해. 그래서 4점짜리 맞지 못하는 이유는 써야지. 제이가 연락이 시작했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진짜 모르는 거 이러면 내용 자체가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걸뭘 저번에 저번에는 집에 있는 영화처럼 했어. 그거 상관없는데 애들이 그냥 하면 그걸 더 전문을 먹나? 그 크리스마스 애가 480kg죠. 아니 전문으로 진짜 푸바가 멀쩡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페이가 갑자기 눈길 얘기가 나오니까 난 내가 해석을 잘못했어.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좀 우리 수준에서 중학교 때 작년까지 올라갔어. 미니언 같은 거 하고 있어. 원래 먹을 수가 있었으니까. 그게 엄청 많잖아. 문화가 우리도 좋잖아. 공부 안 하고 노래가 원래 스누피 땅에서 많이 다쳐가지고 몰랐어? 그 물가루가 그래서 쓰고 근데 그때 좀 튀렸어. 여기가 생각보다 달달하지. 이렇게 왜냐면 라면을 다 미련한데? 안 해는데 딴거 안 해도 별로 안 튀어. 달 진짜 이상하게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하면은 엄청 긴거 2개 빼고 올라가. 요즘 막 사실 보니까 진짜 강조 어떻게 강조하고 그막 아티스트를 다 알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너는 그걸 그때 되고 어제 뱅잉 근데 처음에 4번 되게 헷갈렸는데 다 로봇이었다는 거. 그게 좀 건축도 아무 맞아 중축 그 단어 썼는데 맞아. 사람들한테 많이 기억 안 나. 그냥 다 기억 없어. 하나 기억이 안 내가 나. 아는데 그또 있었어. 신랑 또 있었어. 홀스 그 앞에 보면 이 비씨가 안 고치됐는데? 나 우산 찾으러 갔거든. 혹시 우산이 있으면 주려고? 우산이 없네? 여기만 있네, 우산. 그걸 써놨네. 요즘 혹시 모르니까, 우산이, 나 우산, 한 번에 우산 내 거 5, 6개 있었는데, 좀 이따 비 오면 여기 좀 물도 씻어? 예? 비 오면 가져가고, 비 안 가져오면 비 안 오면 가져가지 말고. 그래도 비 온 데 가야겠다 하면, 제가 비를 피할 수 있는 우의를 하나 줄게요. 우의. 알았지? 우의하고 비슷해. 우의가 아니야. 비슷한 게 내가 하나 줄게. 알았지? 좀 가야 한다. 봐봐, 비 안 그쳐? 그죠? 그지? 몇 쉽게 봐봐요. 그칠 비가 아니라니까? 아이고. 비 오면 나는 좋아.
이 시간에 비 왔으면 나 바로 운동 갔다. 난 비 오면 운동해. 밖에 나가서 막 쓰고 막 뛰어다녀. 비만 오면. 지혜야, 갈 때 비 오면 나한테 와. 알았지? 우리 비슷한 거 줄게. 응? 쌤이 들어보지 마. 근데 보내주고 집에 가겠니? 비 와서. 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4번에 2번 문제 한번 본다. 오늘 여기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났어요. 오토바이하고 오토바이 이렇게 부딪혔어. 저기에요! 복사기 앞이에요. 네? 복사기 앞에. 네. 비 맞았죠? 비요? 네. 우산 써도 소용없던데요. 아, 우산 써도 소용이 없대. 비 그치면 안전할 때 가. 알았지? 늘 비 온데 가는 학생이 불안해서 안 되니까. 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얼마냐면 인테그랄 2에서 2 플러스 2h까지 2 플러스 2h까지 x의 제곱. 선생님 너희들 내가 금방 이야기하는 거 장난으로 이야기한 것 같지만 장난 이야기 아니에요. 요거 풀라는 약식 나오면 3분의 1 x의 함수 플러스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x 해가지고 이놈 집어넣어서 빼러 가요. 진짜 그런다니까. 자, 리미트가 붙어 있어. 리미트가 붙어 있고 인티그랄이야. 이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 H형, 여기 0이잖아. H형 아니잖아. 공식을 못 써. 알겠죠? 그러니까 유도를 해야 해. 하나만 유도할 줄 아는 학생은 다 똑같아. 자, 유도합시다. 인테그랄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부정조건을 뭐라고 하자? 라지 fx 플러스 c라고 하자. 그러면 금방 이야기했듯이 미분하면 얘가 나온다. 에이, 부정조건도 구하지 마세요. 미분하면 얘가 나온다. 자, 그래놓고 이제 들어갑니다. 간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분모 h분의 분자. 자, 봐주세요. 분자. 이 식의 부정조건을 구해서 윗끝 집어넣어서 아래끝 집어넣는 걸 빼세요. cc 없어지죠? 윗끝 집어넣으세요. 윗끝. 보세요. 아유, 그야 2달 동안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윗끝 집어넣어서 아래끝 집어넣은 것을 빼세요. 선생님, 어서 많이 봤는데요. 어서 많이 봤니? 2개 더해서 얘가 나와야 미분계수를 쓸 수 있네. 2 플러스 h야 2h가 돼야 하니까 2를 곱해주고 2로 다시 곱하면 h가 되겠네. 그럼 여기 얼마? 2에다가 2개 더해서 얘가 되니까 f 프라임 2가 되네. 2에다가 라지 f를 미분하면 누구야? 스몰 이놈이야. 그럼 라지 f를 미분해서 2를 집어넣으세요. 이 새끼 미분한 게 얘거든요. 2 집어넣으면 4, 5, 6, 7. 오케이? 그래서 얼마? 7. 그래서 이거의 극한은 14다라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공식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식을 써서 쑥쑥쑥 집어넣어서 그냥 답을 찾듯이
이것은 이 한 문제 정도 푸는 방법 아니면 거의 유사합니다. 아니, 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만 제가 더 풀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물세요. 그러면 물 많이 어디 세니? 아, 여기에 물 떨어져? 에어컨이 좀 이런 거구나. 그러면 비가 와서 좀 타고 들어오나? 저녁까지 내릴 거야. 그치? 자, 똑같은 문제인데, 자, 우리 친구들이 부담스럽게 보이는 게 35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35번에 3번 다 똑같아. 리미터 x가 1로 갈 때 분모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얼마? t 마이너스 4 dt. 우진이 놀러 갔는데 뭘로 갔대 휴가? 가평 근처로 갔나요? 가평? 비 오는데. 자, 보겠습니다. 인테그랄이야? 리미트야? 이 단원이야. x1, x1, x1이 아니네. 그런데 조금 센스가 있는 학생은, 봐봐. 센스가 있는 학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이거하고 같네? 맞아? 그럼 리미트는 사취 연산에 닫혀 있으니까 이렇게도 리미트 주고 이렇게도 리미트 줘도 되죠? 근데 우리 선생님, 저는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알면 바로 집어넣으면 돼. 그럼 x에다 1은 먼저 집어넣을까? 2분의 1에다가 1을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공식이다. XA, XA, XA네. 그죠? 그럼 A를 집어넣으라겠네. T자리에 A, 이를 쑥 집어넣으세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죠?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죠? 그죠? 답은 얼마나 2분의 3이죠. 잠깐만, 이해돼? 그러면 자 한번 봐보자. 이 공식을 이해가 만약에 안 한 학생은 공식을 암기를 했지만 유도하는 걸 모르는 학생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거 부정적 분구에서 집어넣는다겠죠? 그나마 걔는 다행이야. 이건 부정적분도 못 구해요. 절대값교가 들어와서 복잡해버리니까.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유도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케이? 그럼 나머지 문제 제가 몇 개 건너뛴 거 있지? 다 똑같은 내용들이야. 알았어? 그리고 자, 앞장으로 가서 남은 두 문제 32번과 33번 하면 오늘 끝나고, 여기 보세요. 내일은요, 제가 내일은 토요일, 여기 금요일 날 내일은 면접 설명할 거야. 알았죠?
너희들 적는 거 귀찮아한 것 같아서 선생님이 크게 주면 잘 안 갖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축소해서 이렇게 붙여놨어. 이렇게 해서 줄 테니까 너희는 이걸 하고. 알겠죠? 자, 어디 한번 보냐면 3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오늘 하고 7시 반에서 8시 사이까지 선생님이 여가 계속 있을 거야. 내일 질문 받고 그럴 거니까 질문할 거 하고 아니면 앞에 있는 문제 풀 거 있으면 풀고 좀 이따가 숙제 줄게요. 이번 주는 개학하고 오늘 어제 개학한 학생이 있었죠? 또 오늘도 개학하고 하다 보니까 시험 보기 좀 그래서 요건 뭐가 됩니까? 여기 잡아봐 타이틀 보면 올림푸스에서 대단원과 수능 유형이야. 알지? 10면 5장이야. 이 앞에 있는 쉬운 문제 빼고 이거 있지? 이거 답안지하고 줄 테니까 이거 일주일 동안 연습해 가지고 와. 근데 선생님은 이거 하나 있어. 너희들 내가 그 시험 보고 너희들은 내가 그냥 대충 훑어보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훑어보는 것이 대충 훑어보지 않거든요. 그냥 보여요. 근데 선생님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 뭐가 제일 안타깝냐면 앞에 있는 친구가 정민이라고 하자. 정민이가 내가 시험지를 봤다고 가정하자. 근데 정민이가 예를 들어서 4번 문제를 풀었어요. 에? 근데 답안지를 프리바전을 딱 보면 진짜 이건 아니거든. 해답지가 그렇게 풀렸거든요. 근데 시험장에서 그 짓거리를 할 수 없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자기가 그것을 크리딩이나 선생님한테 물어봤으면 더 빨리 풀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텐데 그걸 자기가 해답지를 보고서 그렇게 그대로 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문제가 변형됐을 때는 어떻게 돼? 못 풀어버리겠죠? 선생님은 정말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아시겠죠? 근데 거기다 대놓고 정민이 너 왜 해답지 보고 풀었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문제가 변형되어 버리면 봤던 문제가 아니니까 못 풀어버리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질문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절대 그렇게 안 알려주는 거야. 알겠죠? 해답지가 나온 대로 그대로 풀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것은 A라는 학생이다 B라는 학생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은 꼭 기억을 해라. 으씨, 비가 그치네. 비가 그치는 것 같은데. 그치면 안 되는데. 자, 얘들아, 여기 한번 본다. 자, 이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내래요. 뭐야? 왜 잘 나가다가 좁분하고 있는데 미분에서 배웠던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라는 이야기지? 이거 미분하는 방법 배웠잖아요. 알겠죠? 자, 봅니다. 얘들아, 나와봐. 요건 몇 차야? 3차죠? 3차 부정적 분구하면 4차가 되겠지? 4차에서 이 새끼 집어넣어서 이 새끼 집어넣은 걸 빼니까 대충 3차가 나오죠. x 플러스 1 집어넣어서 x가 빼니까. 자, 그런데 나는 이 식이 3차가 되든가 4차가 되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극대 극소를 구하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려면 자, 극대극소는 어디에서 극대극소가 되는가 알기 위해서 미분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새끼를 미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니? 족분이기 때문에 족분으로 푸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두 문제는 앞에 미분을 끌어오는 거고 이 두 문제를 빼면 순수하게 족분으로 풀었던 거고.
알겠죠? 다소 조금 부담이 안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극대극소야. 내 눈에 극대극소가 나오면 무조건 뭐하자? 미분하자. 야, 미분해.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하겠어? 자, 어제 배웠던 미분법의 공식 3개에서 두 번째 인테그랄 x에서 x 플러스 a까지 윗끝 집어넣어서 아래끝 집어넣으니까 빼준다. 공식이 있을 거예요. 미분하면. 그래서 양변을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윗끝 집어넣으세요. 윗끝 집어넣어서 아래끝 집어넣은 것을 빼세요. 아래끝 집어넣은 것을 빼세요. 자, 갑니다. 전개합니다. x의 3승 3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자, 미분을 했습니다. 미분을 하면 잘 봐라. x의 3승, x의 3승 없어지고요. 여기는 2차가 없네요. 여기 3x의 제곱. 1차 값 볼까요? 여기 마이너스 x, 마마 플러스 x 없어지죠? 그럼 여기는 얼마? 3x. 그리고 나서 상수항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네요. 그래서 미분을 했더니 도함수가 0 되는 점이 고맙게도 이렇게 2개가 등장했네요. 그러면 도함수가 0 되는 점이 2개인데 3차야? 도함수가 2차면 fx는 3차네. 3차 함수인데 도함수가 0 되는 점이 2개야. n자. 그때 도함수가 0 되는 x가 얼마야?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0이 되는 거죠. 그럼 기함수는 도대체 극대값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이 극대값이 됩니다. 그러면 극소값은 얼마냐? 0을 대입한 값이에요. 선생님, 그럼 극대값을 한번 찾아주세요. 금방 이야기했듯이 극대값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이야. x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습니다. 봐주세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극대값 인테그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t의 3승 마이너스 t의 얼마 dt 이거 부정조건 구하면 4차죠? 0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 빼야겠죠? 그걸 계산하면 극대값이 나옵니다. 그 정조건 계산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극소값은 0을 집어넣을 때 극소값이야. F0이야? x에다 0 집어넣으라는 이야기야. 0 집어넣으세요. 얼마?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t의 3승 마이너스 t dt. 그래서 이 빨간색을 계산한 게 극대값, 이놈을 계산한 게 극소값이 되는 겁니다. 잠깐 이해되나?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이 정조건의 값 정리 안 한다고. 제가 안 해도 되는 거죠? 산수비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해돼? 자, 그래서 33번을 오늘 마지막 문제로 하고 매듭을 칠게요. 세연아, 눈 조금만 열어봐. 비온가 안 오나? 너만 봐봐. 봐봐. 비 오니?
봅시다. 자, 문제는 이거 한번 가본다. 자,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x의 범위가 0과 2 사이에서 fx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fx가 자 뭐로 주어졌냐면 인테그랄 적분기호로 주어졌죠. 그래놓고 fx의 최대 이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앞전에 배웠죠. 최대 최소가 나온다면 무조건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됩니까? 미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유 불문하고 미분을 툭 던집니다. 왜 선생님 미분하세요? 에이, 도함수가 0되는 점을 알아야 그래프를 그리지. 자, 미분을 하면 t자리에 x가 들어가니까 1-x 2 플러스 얼마? x. 이게 도함수네요. 잠깐만 이해되나? 자, 봐봐. 도함수 몇 차야? 2차죠. 2차항의 개수는 무슨 수야? 음수죠. 2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도함수가 2차면 fx는 3차고 그때 3차항의 개수가 음수가 나오겠지? 그럼 음수가 나오면 3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그래프가 이 모양이 되겠네. 그때 도함수가 0 되는 점이 하나는 얼마입니까? -2고 하나는 얼마야? 1이 나오네요. 됐어요? 자, 이렇게 완벽하게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어디 범위에서? 0에서 2까지야? 그럼 0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 2는 오른쪽에 어디인가 있지 않을까? 0에서 2까지니까 이 파란색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이야기야. 무조건 1을 집어넣은 값이 최대값이고 둘 중에 하나 계산한 게 최소가 나오겠죠?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자, 갑니다. 이 값을 계산하면 x에다 1을 집어넣으세요. 1 집어넣으면 0에서 1까지 1-t, 2 플러스 t의 종조건의 값 계산해 주면 되고. 자, 이 값을 계산해야 합니다.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1-t, 2 플러스 t 얼마? dt. 이걸 계산하든가 그 다음에 세 번째 0을 집어넣으면 0에서 0까지죠? 0에서 0까지니까 무슨 수야? 0이지? 값은 얼마야?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결과는 최대가 되고 이거나 이걸 계산했을 때 이 둘 중에 작은 놈이 최소값을 갖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든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앞에 문제는 극대극소가 적분하고 같이 들어왔고 최대 최소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좀 더 발전된다면 봐봐이가 미분에서 방정식과 부등식도 있었지. 그게 적분하고 연결됐으면 정말 어려워요. 아시겠죠? 최소한의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다음 내일 면적을 들어갈 겁니다. 화장실 다녀올 학생은 다녀오시고 근데 복도 나갈 때 조심하세요. 유리창에 금방 비가 들어와서 좀 미끄러워요. 제가 문을 닫아놨는데 잘못하다가 좀 미끌릴 수 있으니까 문 나설 때는 조금 주의 깊게. 수민아, 네. 미안한데 일어서서 문 한 번만 닫아줄래요? 복도에 있는 응.